안녕하세요. 서울혁신센터 홍보문화팀 팀장 문하나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3만 평에 이르는 넓은 공간과 12개의 크고 작은 건물을 베이스로 250여 그룹의 사회혁신가들이 상주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이 서울혁신파크라는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1960년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국립보건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사용하던 부지 위에 조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죠. 서울시는 2010년 초부터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시민이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는 사회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0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뒤 서울시는 남은 부지 위에 사회혁신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을 담을 수 있는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4월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국내 첫 사회혁신 플랫폼 서울혁신파크가 시민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개소 후 파크를 운영 관리하는 서울혁신센터의 첫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곳에 도시 서울의 사회혁신을 향한 첫 포문을 열 1000명의 혁신가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시도라는 의미에서 전대미문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지만 전대미문 프로젝트의 1차 설명회에는 300여 분가량의 예비 사회혁신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입주 지원은 종이 원서가 아닌 핸드폰으로 찍은 3분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11개 활동단체 555명의 혁신가가 서울혁신파크에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정말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 같은 공간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3만 평 넓은 공간 안에 모인 혁신가들은 날마다 다양한 주제로 오픈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사용하던 크고 작은 10여 개의 중소건물들과 넓은 야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될지, 또 어떤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죠. 앞에서 보신 회의 공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1963년에 지어져서 1990년대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시약창고로 사용이 되던 공간인데요. 2016년 리모델링을 거쳐 신진 미술가들과 시민을 위한 전시관 세마창고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직도 질병관리본부 시절 시약을 보관했던 선반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을 작품을 전시하는 구조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이렇게 과거의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낡은 곳을 수리하여 보강하고 공간의 사용 수명을 늘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의 의미를 극대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요새는 이런 느낌의 리모델링 카페나 공간들이 지역 곳곳에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지만 2015년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고 실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넓은 공간에는 이렇게 재생의 의미를 살린 공간들을 비롯해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같은 12개의 서울시 핵심 중간 지원 조직들을 포함해 250여 개의 사회혁신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파크 내외 여러 사회혁신 그룹들과 함께 추진해온 사회혁신 프로젝트와 실험들도 빼놓을 수 없는 파크의 자원 중 하나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이 많은 자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서울혁신파크에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혁신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자분들이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서울혁신센터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민분들께 혁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드리는 저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 사회혁신의 범주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2015년부터 해마다 다양한 사회혁신 그룹들을 모집해 왔는데요. 2020년에도 2차례에 걸쳐 새로운 사회혁신 그룹들을 모집했습니다. 혁신가들을 모집할 때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2015년 서울혁신센터가 개관한 이래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은 사회 문제 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나요? 플라스틱 쓰레기, 기후위기, 세대 갈등, OECD 자살률 1위, 청년 일자리, 저출산, 부동산 문제?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사회 문제의 수만큼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분들이 주목하는 사회 문제 역시 각양각색이고 그 범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대표적인 혁신그룹 몇 팀을 소개해드리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 혁신그룹 3팀 정도를 어렵게 골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시소입니다. 2015년 전대미문 프로젝트를 통해 입주하셨고 입주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시소는 아보리스트라고 불리는 수목관리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기업입니다. 동시에 트리클라이밍과 밧줄놀이라는 즐거운 액티비티를 통해 사람들을 숲으로 나오게 하는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피아노 숲인데요. 질병관리본부 시절 이 숲에 피아노 숲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피아노 숲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피아노 숲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숲에서 시소의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면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이러한 시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이 메마른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났습니다. 시소는 수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혁신파크 피아노 숲의 나무들의 상태가 괜찮은지 또 토양은 건강한지 점검하는 일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시소 덕분에 저는 도시의 숲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 또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소는 전남 곡성의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습니다. 2020년 진행된 현장의 모습인데요. 당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숲으로 나와서 시소와 함께 나무를 오르기도 하고 또 숲을 관찰하면서 한나절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시 곡성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숲이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땅이 파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소의 교육 현장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숲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인위적으로 손을 본 뒤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시소는 아이들에게 자연재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되짚어준 것이죠. 나무와 밧줄을 이용해 숲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시소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숲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해야 숲이 건강하다는 신념을 가진 시소는 이렇게 서울혁신파크에서 펼쳤던 활동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고민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하나 다른 팀을 소개해 볼까요? AUD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해맑게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이 팀은 무슨 일을 하는 팀일까요? 2019년 혁신파크 포럼 당일 모습입니다. 앞에 연사가 하는 말이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돼 앞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행사장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스마트폰으로도 이 텍스트가 전송됩니다. AUD 사회적 협동조합이 개발한 문자통역, 쉐어 타이핑 서비스를 통해서죠. AUD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본인들이 직접 겪는 불편을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쉐어 타이핑 문자 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행사, 컨퍼런스, 강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450개 기관에 1만 건 이상의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런 혁신그룹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저희는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힘도 많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혁신그룹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언더독스입니다. 언더독스는 창업관 출신들로 이루어진 창업교육 회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혁신 창업가들의 창업을 교육과 컨텐츠를 통해 돕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많은 사회혁신 창업가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언더독스의 창업교육 수료생은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더독스가 입주한 상상청 오픈스페이스에는 거의 날마다 언더독스의 교육과정을 듣는 청년들로 가득합니다. 언더독스와 같이 서울혁신파크에는 사회혁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거나 그들이 가진 플랫폼을 통해 혁신가들의 사업을 확산시키는 혁신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이렇게 다양한 혁신그룹이 200팀 넘게 입주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할 때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입주해 있는 다른 혁신그룹과의 교류, 또 협업입니다. 완성형의 기업보다는 이제 막 시작했거나 규모가 작은 성장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다양한 콜라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파크의 혁신가들의 연결을 다양한 방식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혁신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가장 큰 자원 중 하나로 저희 혁신그룹 외에도 제가 속한 서울혁신센터와 서울혁신파크 안팎의 혁신그룹들이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진행했던 프로젝트 가운데 시민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주선처럼 생긴 이 공간의 이름은 없는 가게입니다. 없는 가게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네, 바로 제품을 싸는 포장재가 없습니다. 최근 포장재가 없는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지역에 하나 둘 생기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반가운데요. 저희는 서울혁신파크 입주 혁신그룹 중 매거진 쓸과 함께 없는 가게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2020년 오픈해 운영했습니다. 매거진 쓸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기획 창간한 문화 콘텐츠 그룹입니다. 없는 가게에 방문하시면 대나무 칫솔, 천연 주방 세제인 소프넛 열매, 용기를 가져오시면 쓸 만큼만 담아갈 수 있는 각종 잡곡, 세제 등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안내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쓰레기 없는 장터 쓸어담장도 열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치러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 용기를 직접 챙겨오셔서 장터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담아가시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한 번쯤 도전해볼 법한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이곳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혁신파크 한편에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는 본래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변의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이것을 분쇄하고 녹이고 압축해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플라스틱 물건을 만들어내는 실험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안에 서울이노베이션 팹랩이라는 메이커 공간에서 이 프로젝트를 국내 상황에 맞게 버전업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서울이노베이션 팹랩에 관한 소개를 조금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노베이션 팹랩에는 3D 프린터부터 레이저 커터기, CNC 등 다양한 디지털 제작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팹랩이란 제작 실험실, 패브리케이션 레버레토리의 약자인데요. 국내에 많은 팹랩들이 있지만 다른 팹랩과 서울혁신파크 팹랩의 차이는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이커들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이노베이션 팹랩은 해마다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순환이라든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문이라든지 길고양이를 위한 캣타워를 제작하는 팀들이죠.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 펩시티 서밋에서 펩시티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30여 도시와 함께하는 이 펩시티 프로젝트의 목표는 2054년까지 도시의 자급자족률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서울이노베이션 팹랩이 지난해 이 펩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도전한 것입니다. 약 3주 동안 서울혁신파크 내 20개의 혁신그룹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집해 주셨고요. 이 플라스틱들로 팹랩은 중간재라는 것을 만들어 폐플라스틱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플라스틱 문제를 서울혁신파크 차원의 자원순환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서울혁신파크 야외 공간에서 사람들이 335 모여 음식을 먹고 있죠. 사진 속 축제의 이름은 바로 비건 페스티벌입니다. 비건 페스티벌은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비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 비건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비건 페스티벌은 2016년 당시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던 혁신그룹 비건 타이거가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대해 처음 열었던 행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생소한 풍경들이었는데요. 우선 이날은 파크에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한국에서 아직 비건 음식이나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비건 페스티벌에 오시면 그런 답답함을 좀 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건 페스티벌은 해마다 1, 2회씩 꾸준히 열렸습니다. 축제의 참여자들도 1회차에 2,000명에서 7회차에 15,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다 보니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비건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비건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 오시면 비건 카페 달량이라는 비건 맛집이 있는데요. 다양한 비건 음식을 맛보실 수 있고 심지어 또 엄청 맛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이렇게 비건과 관련된 혁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규모 비건 페스티벌인 일상비건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비건 케이터링을 무리 없이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건과 관련해 파크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이러한 문화가 저희에게는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건 페스티벌을 통해 서울혁신파크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 시민분들을 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실상 오프라인 비건 페스티벌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된다면 이분들과 또 다른 시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건 명절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비건 페스티벌이 한국의 많은 채식주의자들에게 일상의 해방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권 문제라든지 과도한 육식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까지 사실 비건 축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안내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혁신파크에서 더더욱 지속하고 싶은 축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비전화 공방 서울 사업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정문에 지구를 생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전기와 또 화학물질을 최소화해서 만든 집인데요. 비전화 공방 서울의 제작자들이 힘을 합쳐 직접 지은 집입니다. 비전화 공방 서울은 자기 속도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나누고 전기와 화학물질을 최소화해 만든 친환경 제품과 대안적 삶을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2017년 4월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이곳 제작자들은 파크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지으며 각자 자립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익히는데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은 도시에서 조금은 다른 접근으로 행복에 다가가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돈을 벌기 이전에 필요한 것을 내 노동력과 사람과의 관계와 자연에서 구하는 실험들로 대신해온 것이죠. 비전화 공방 서울은 3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제작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또 이 제작자들은 지역으로 흩어져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단단하게 읽어나가는 도전과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비전화 공방 서울의 지향을 이어받아
파크에서는 퍼머컬처를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삶을 연구하고 실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가을, 지구를 생각하는 카페 앞 부지에 퍼머컬처 첫 교육생들이 땅을 일구고 이로운 식물을 심었는데요. 퍼머컬처란 영구적이라는 단어 퍼머넌트와 농업을 뜻하는 단어 어그리컬처의 합성어입니다. 영구적인 농업이라는 뜻이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삶을 지향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가 이 퍼머컬처를 통해 농사를 지을 때 매년 토양탄소를 0.5%씩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분의 1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퍼머컬처와의 동행을 시작한 서울혁신파크의 도전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파크의 마지막 자원은 바로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마 창고 외에도 서울혁신파크 안에는 시민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제작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최신 디지털 장비가 구비된 서울 이노베이션 팹랩이 이 제작동 1층에 있습니다. 2층에는 적정기술랩이 있는데요. 자연에너지 혹은 일상의 재료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적정기술을 통해 삶의 방법을 탐구하는 기술 기업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층 팹랩에는 미래의 기술이, 2층에는 과거부터 전해오던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적정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셈입니다. 어떤 기술이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사실 없고요. 각각의 기술이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공존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목공동입니다. 제작동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 목공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작동과 목공동을 통해 우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삶의 기술을 배우는 셈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한 혁신그룹 대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 자립을 위한 기술이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태도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열리는 수업에 제가 한 번씩 참여할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 굉장히 값지게 느껴지곤 합니다. 또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고요.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택배 등을 통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빨리 질리고 버리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천천히 또 시간을 들여 직접 만든 물건은 곁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 공간들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맛동입니다. 서울시 식생활지원센터가 공간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제철 음식, 방가 음식, 글로벌 식탁, 건강식단, 로컬 밥상 등 우리에게 이로운 다양한 식문화를 나눕니다. 3월부터 거의 1년 과정으로 직접 장을 담그고 또 그 장을 되찾아가는 장하다 내 인생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되는 인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맛동에서 열리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온라인 채널로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일상을 꾸려나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맛동의 맛있는 컨텐츠들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은 혁신파크 야외 공간을 포함한 여러 열린 공간들입니다. 서울혁신파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에서 해마다 다양한 대시민 행사들이 열려왔습니다. 혁신그룹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열렸던 서울 적정기술 한마당, 아시아 메이커들의 축제였던 팬5, 동물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동물축제 반대축제, 이런 것들이 이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메이커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메이커 페어라든지 쓰레기 없는 장터인 쓸어담장, 대안적 삶에 관심 있는 여러 제작자들이 모여 자연과 일상을 잇는 손 있는 날 등이 열렸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던 행사들은 다소 실험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당연해 보였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편견에 질문을 던집니다.
축제를 통해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외 공간이 가지는 힘은 매우 큽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다른 생각들을 나누고 다른 삶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또 서울혁신파크의 실무자로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서울혁신파크의 열린 공간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지난해 개소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후회도 남고 또 저희끼리 대견하다 자화자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음 5년을 준비하는 지금 실무자로서 지난 5년 파크 운영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미래청 건물의 옥상입니다. 저희는 비어있는 옥상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쓰임을 고민하고 유휴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옥상 공유지 실험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춤판도 벌이고요, 결혼식도 하고요, 맨몸으로 장애물이나 벽을 넘어 이동하는 파쿠르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옥상 축제와 콘서트도 열었고요. 옥상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옥상 축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음 판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과라고 할 만한 많은 지표들을 남겼는데요. 아쉽게도 이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간의 이용 주체가 많다 보니 운영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았고 공간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도 조금 더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해법을 연구해서 사업을 좀 더 힘있게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 서울혁신파크의 옥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양한 실험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유주의 사례로 남았을 것입니다. 힘이 조금 빠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모든 일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2021년 서울혁신파크는 벌써 개소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를 거쳐간 사회혁신그룹들은 벌써 350개가 넘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춘천, 전주, 제주, 대전, 대만 등에서 사회혁신을 테마로 한 멋진 공간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든든한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해서 저희는 다음 5년이 매우 기대됩니다. 서울 이노베이션 팹랩 1층 벽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는 지난 5년의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거름삼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실패는 진짜로 포기했을 때 실패가 되는 법이니까요. 저희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혁신파크의 사회혁신그룹, 시민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사회혁신의 길을 계속 열어갈 계획입니다. 2030년 서울혁신파크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린 전지구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실험하고 시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실험과 상상과 무한한 도전을 통해 사회적 난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서울혁신파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같은 대한교통이 일상화되고 샴푸와 세제는 동네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담아갈 수 있으며 도심 속에서도 여러 기술과 공동체의 힘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을 하고 지구의 해로운 축제가 아닌 지구를 생각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린 더 이상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서울혁신파크에는 250여 개의 사회혁신그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겠죠. 2030년의 서울혁신파크가 누구나의 일상의 표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